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9일 일요일입니다. 어제 오늘 참 날씨가 더운데요. 나이 드신 분은 건강에 조심하시고 젊은이들은 행복하시고 저는 저번 대선 때도 이재명과 윤석열이 붙을 적에도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티한 대선을 본 적이 없어요. 60평생에. 그리고 지금 지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티한 정치가 타락하는 지선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좋게 말하면은 누가 차기 전국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왔느냐, 또는 국민이 볼 적에는 누구를 심판하느냐, 더 좋게 보면은 어떻게 국민들은 세력 균형을 맞추느냐, 그렇게 좋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력 균형으로. 그런데 제가 이번 지선은 김은혜는 떨어뜨려야 되겠다. 정치 도의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티하고 네거티브만 행해하는 지선과 지난 대선을 본 적이 없어요. 네거티브를 하는 쪽은 명백한 국민의 힘이에요. 국힘이에요. 네거티브를 하는 쪽은 100%. 고고TV가 선거권 이전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국힘이 보수가 창피한 적이 없어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박지현이란 젊은 여성 정치인인데요.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젊은 26살 먹은 여성을 여러분들은 우리 일상적으로 보는 여성하고 완벽히 달라요. 이 여인은. 그래서 자랑스럽기까지 하는데요. 정치에 대단히 관심 있는 필부로서 평론을 하는 고고TV는 공학을 배제하고 역학을 따지는 고고TV는 지금 어제 하루 종일 나온 게 밤늦게까지 나온 게 윤호중과 윤호중 586을 등에업은 윤호중, 그 다음에 전체 국민을 특히 2030, 40 여성을 등에업은 박지원이란 젊은 아이죠.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이라 그럽시다. 몇 달 안 됐지만 젊은 여성 정치인의 갈등 구조, 그죠? 이거 창피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창피한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망할 때마다 젊은 애들을 얼굴마다 물었었죠. 그리고 용도 폐기하죠. 그렇죠. 여야는 이거 다 창피한 거예요. 기존 정치인들이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박지현이 같은 애가 공허하게 국민 앞에 울림을 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우파 유튜버들이나 또는 팬붕이들 또는 일베화된 젊은 애들은 박지현이가 제가 말해야 여우야, 권력 암투를 하려 그래, 능력도 안 되는 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26살짜리가 정치도 안 해보고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항마로 스카우트한 이 박지현이가 정치 공학과 역학을 알겠어요? 공학과 역학을 모릅니다. 자기가 느낀 점을 그냥 일반인의 입장으로 대변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여기에 무슨 큰 권력 투쟁이 있다는 시기에 유튜버들이나 정치평론가 떨거지들이나 신문이 쏟아내는 거 보면은 저는 기가 차요. 항상 그런 식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여야 대립구도를 바라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의 심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거를 지금 박지현이라는 애가 황변하고 있는 거예요. 국힘은 그렇게 못하죠. 썩었어요. 젊은 애들도 국힘 애들은 지금 다. 당 내홍에 윤호정이 박지현이가 28일 8시부터 한 10시까지 비대위 차담회를 했나봐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고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지지자들한테도 미안하고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국민들도 민주당을 공격하니 그래 둘이 만나가지고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걱정 끼쳐드리고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틀 남은 선거에 매진해서 승리하도록 하겠다 하고 입장을 발표하죠. 둘이 만나가지고 지도부가 만나가지고 이건 무조건
윤호중이가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박지원을 갖다가 밟아버리면은 민주당 쪽의 중도 탈진보 애들이 민주당에서 떠나버립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공격하는 애들이 바로 국힘 애들이죠. 이관계를 쓰고 둘이 싸움하라고 붙이는 거죠. 거기서 이준석이가 또 나오죠. 기가 차요, 저는 이런 거 보면. 평론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안철수를 앞으로 정치인으로 안 봅니다. 안철수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죠. 분당갑이. 그러니까 윤영선 쪽에 가서 개항을에 가서 안철수가 하는 말이 저희 동네에서 주민 한 분이 도망쳐서 찾으러 왔다. 이재명을 지칭하는 거죠. 이놈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해. 그만큼 이재명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재명을 밟아버리면은 윤석열의 저항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586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고고TV는 천만의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 이재명이 개항에서 이기든 지든 이재명은 복귀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 복귀하고 민주당에 복귀합니다. 박지원이도 살아남아요. 비대위장은 그만두면서 팽당하겠죠.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안철수가 보면은 우리 동네에서 도망한 사람을 찾으러 왔다. 이재명이가 우리 동네에서 도망갔다. 그게 임마 분당갑이 어떻게 네 동네야? 너는 분당이란 품떡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무 분당을 위해서 노력도 안 하고 국회의원을 그저 먹으려는 놈인데 너는 분당 주민이 아니야. 넌 성남 주민이 아니야. 넌 그 동네에 살질 않았어, 이 사람아.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국민들은 좌우로 나눠가지고 아주 별치랄들 다 하는데 상식적인 고고TV 입장에서 보고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고고TV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철수도 분당 동네 사람 아니야, 이거사. 자, 들어갑니다. 박지현.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짜증을 걸고 또 지지자들이 혼돈이 오고 또 박지현파, 이재명파, 이재명과 박지현도 봐야 돼요, 앞으로. 그러나 이재명은 박지원을 데리고 갈 거예요. 2030 여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윤호중을 필두로 한 586파, 기존의 문파 이렇게 다니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방선거는 지금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경기도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충남을 어떻게든 이기려 그러겠지만은 그 중에서 한 곳만 이기면 끝나는 거야. 경기도만 이기면은. 그런데 총선 대비 체제로 곧 들어가요, 애들이. 여러분은 입법 권리가 안 같습니까? 행정 권력, 대통령 권력이 강한 것 같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 권력이 훨씬 강해요. 과거의 군부 독재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김영삼이 민주당 옛날에 민정당으로 호랑이 굴로 쳐들어갔고 김대중이가 김종필을 붙여서 단일을 한 거예요. 입법 권력을 뺏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은 할수록 대통령 독단으로 하고 시행령으로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저항을 받는 거예요. 국민들은 대통령 한 명을 뽑았어. 그런데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300명을 뽑았어. 1대 300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민주당 애들이 지방선거를 패하든 안 패하든 차기 총선에 한 20개월 남은 차기 총선에 586들을 또 대거 들어오면서 신진 세력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게 권력 암투일 수 있죠. 근데 현재 당장 일어나는 현상은 국힘 애들이 이재명을 이지매시키죠. 김은혜가 워낙 문제가 많으므로 김은혜가 김동연 공격은 별로 안 해. 이재명의 기세만 끌으면은 김동연은 그냥 무너진다는 논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과 김동연은 앞으로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권력 투쟁에 의해서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박지원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젊은 여성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지른 거예요.
이런 애가 국힘엔 없다는 것이 국힘이 앞으로 위험한 거예요. 이준석은 생명이 다해 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준석이부터 이야기를 하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준석이 5만 대를 다 끼요. 5만 대를 다 끼요. 도대체 당대표의 품위와 전략이 없어. 5만 대를 다 끼요. 이준석이가. 빼놨는데 또 없네. 이준석이가 이관계를 쓰는데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정권을 갖다가 뺏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지선을 이기려고 그래도 이렇게 이준석이 같이 정치하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크지는 않을 겁니다. 국회의원은 하겠죠. 응? 이준석이가 이관계를 쓰는 게 팬덤 정치를 부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나는 부셨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무슨 팬덤 정치를 부셨죠? 이준석이가 부신 팬덤 정치라는 이런 거예요. 탄핵은 정당했다고 말할 수 있었고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고 정치공학적 단일화 대신 자강을 선호했다. 다 틀렸죠? 탄핵을 정당했다고 말은 했지만은 지금도 탄핵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이가 일시는 봉합이 됐었지만은 윤석열이가 힘을 잃는 순간 탄핵파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비탄핵파들은.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고 고고TV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부정선거는. 근데 이준석의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유우파 유튜버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면서 대개 윤으로만 변한 거죠. 팬덤 정치 불식 못했죠. 그 다음에 정치공학적 단일화 대신 자기는 자강을 선호했고 무슨 안철수가 붙어가지고 단일화 했는데 이게 이준석이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궤변가가 되는 거예요. 달변가가 아니라 궤변가. 소피스트도 못돼. 소피스트도.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탄핵은 정당했다. 부정선거는 아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는 안 한다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는 저항을 했고 그런 팬덤들을 다 부셨다. 하나도 없잖아. 그대로 있잖아. 누가 탄핵을 정당했다 그래요? 저는 탄핵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돼요. 미국식 정치한다며. 그럼 트럼프도 탄핵하고 클린턴도 탄핵하고 다 탄핵해야 되겠네? 탄핵을 하면 안 돼요. 부정선거는 없었고 이준석이가 지금 정치 공학적으로 몰입하고 있고 이준석의 말은 모든 누군가의 팬덤 정치와 맞서면서 하는 승부수들이다. 너가 승부수 해가지고 이긴 적이 있어? 없어요. 그대로 그 잔존세력에 남아있고 그대로 그런 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격렬한 저항을 뚫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다들 안 하는 것이다. 네가 안 하는 거야 임마. 넌 안 하고 지금 윤幹부가 돼서 윤석열이 붙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야. 너는 정치인,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끝나가는 것 같아 내가 그렇지. 응? 격렬한 저항을 뚫어야 한다. 막상 해보면은 그래서 다들 안 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박지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벌써 이준석의 노회한 정치꾼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응? 지금 당장에 지금 박지현이가 선거 이제 사흘 남아놓고 일단은 봉합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겠죠. 지지자들한테 국민한테 저희 찍어달라.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갈등을 봉합 안 하고 너같이 술 먹고 그러냐? 김기현이하고 윤석열하고 너하고 말술 먹고 폭탄 좀 마시고 얼굴 뻘개가지고 어깨 동무하면서 저희 봉합 됐어요. 한 번만 내가 집을 더 나가면은 대표직 자리를 자르세요. 너 나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치할까?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나오는 게 이 갈등이 봉합된 게 아니에요. 응? 이 박지원이라는 애가 요번에 원래부터 저는 주시해요. 젊은 정치인을 저는 대단히 주시를 해요. 젊은 애들을. 젊은 정치인, 젊은 애들에 의해서 정치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응? 거기서 그릇이 얼마나 크나를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릇이 큰 것은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그릇이 큰 거예요. 큰 정치인이 되려면 권력에 저항을 해야 돼요. 이준석이는 권력에 저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박지원을 내가 이번에 보는 거예요. 비록 박지원이가 차기에 다음 총선에 국회의원이 안 되고 또 정치권에서 사라질지 모르지만은 이런 애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게 현재는 야당이죠. 제1야당 180석의 야당의 대표가 됐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걸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걸 어제 하루 종일 나온 게 지금 진실 게임 이렇게 되고 있죠. 박지원이가 권오중한테 윤오중한테 만납시다 했더니 안 만나려고 그런다. 자꾸 피한다. 그래 박지원이는 기다리고 있다. 만날 걸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공동유세 전에 윤오중이한테 5개의 계획안을 갖다 줬는데 윤오중이가 씹어버리더라. 5개가 뭐냐? 더 젊은 민주당으로 가자.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해야 된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자. 맹목적 지지에 갇히지 말자.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가자. 아주 상식적인 말이에요. 정치는 상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큰 정치인들의 말을 보면 어렵거나 준석이 같이 그렇게 남을 공격만 하면서 공학적인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군부 세력 빼고 김영삼의 말이 한마디로 끝내요. 그리고 굉장히 쉬운 말을 해요. 김영삼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 대도무문. 옆을 돌아오지 마라. 김대중도 인동초 아주 쉬운 말을 해요. 정치인은 상인의 기질과 학자의 기질을 가져야 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같은 경우도 최순실의 그 무속 논란에 휩싸였지만은 아주 쉬운 말을 해요. 한 번씩 내뱉으면. 학자인 척, 뭘 아는 척, 기기 꼬아가지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큰 정치인이 못 돼요. 내가 박지원이라는 이 어린 여성을 큰 정치인이 되는 자질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말을 한 거예요. 더 젊은 민주당으로 가자. 더 젊은 민주당으로 가자.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으로 가자.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가자. 맹목적 지지에 갇히지 않는 민주당으로 가자.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가자. 26살짜리가 이런 거 말을 했으면은 뭐 장문 같고 산술적인 같지만은 얼마나 훌륭해. 이준석이가 대구에 가서 연설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연설, 대전에 가서 교육에 대한 연설 너무나 멋있었어. 너무나 멋있었어.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정반대야 이놈의 자식은. 응?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윤호중하고 만나려고 제안을 몇 번 했는데 윤호중이 거절하고 나는 기다리고 있고 이러니까 윤호중에서 치는 게 뭐예요? 뭐였어요? 아니 박지원을 만나봤는데 혁신위원장을 요구한다. 말도 안 되는 거라서 혁신위원장은 자기들 쪽에서 거절을 하고 안 만나려고 그런다. 먼저 첫 번째, 아니 혁신위원장 그걸 뭐 달라고 그러는 게 무슨 상관 있어? 공천을 달라고 그랬어? 아니 박지원이가 차기 공천을 달라고 그랬어? 뭘 했어요? 나는 민주당을 혁신시키고 있으니까 지속 끝나고 혁신위원장 달라. 만약에 그랬다면은 얼마나 좋은 이야기야. 당장에 줘야지. 그런데 두 번째, 박지원이가 공개를 하기를 나는 혁신위원장을 달라고 그러지는 않았다. 나가 지금 혁신위원장을 갖다가 관리하고 더 높은 당대표 비대위원장인데 내가 왜 직급을 나는 혁신위원장을 달라고 했냐? 이것은 구태드린 586과 기존 정치권에서
본질을 흐리기 위한 신인인 20대 여성 정치인에게 악의적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586이고 기존 정치권이고 문바들이고 국힘 세력이에요. 지금도 많죠. 국힘에서 악의적 프레임. 지금 보면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전부 다 국힘 애들은 이재명만 이재명하면 돼. 이재명이 나쁜 놈은 맞아요. 작은 정치인 맞아요. 근데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이재명 악의적 프레임 시키고 네거티브야. 왜? 지들이 그 경기도에서 내놓는 그 정치꾼들이 김원혜나 윤영선이나 안철수가 이재명의 맞잡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김동의 맞잡이가. 그러니까 네거티브만 하는 거야. 그럼 그거 TV가 말씀드리죠. 계속. 김원혜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당에 사는지 안 사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주소지만 있는지. 청담도에서 출퇴근하는지. 그리고 부정청탁 문제에 KT 488명 중에서 486등이 한 애가 1차 면접시험에서 통과가 돼요. 그건 부정청탁 맞아요. 그럼 뭐야? 그리고 안철수 같은 놈도 분당에 무슨 지가 살지도 않고 안랩을 갖다가 옛날에 땅 살 때 사놓고 다른 기업들도 그때 많이 샀어요. 저 그 사니까 알지. 저도 판교를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뭐 안랩을 갖다가 세웠기 때문에 판교밸리가 말이야 발전했다. 이런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이재명 쫓아다니면서 야 내가 분당 주민인데 안철수 나는 분당 주민인데 너 왜 분당 놔두고 도망가느냐. 분당 주민도 아닌 놈이. 오히려 민주당 애들이 지금 힘이 딸리고 여론에 밀리니까 민주당이 네거티브 하는 것이 공개가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 그 얼핏 보면은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 서울 사는 사람들이 제주도 가려면 전부 다 김포공항을 가고 일본을 가려면 김포공항으로 가니까 그걸 인천으로 갖다 옮기겠다. 또는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지었겠다. 근데 이재명이가 과거에는 김포공항을 존치해야 된다. 대선 때 그랬다고. 그걸 갖다가 그냥 이준석이야 그냥 막 제주 도민 말살 정책이다. 제주 관광 말살 정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여권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지들은 민주당 제주도 의원들도 반대를 한다 이러는데 개소리 하지 마. 말은 바로 해야 되겠어. 내가 입이 삐뚤어지면은. 과거에 민주당 국힘 애들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국힘 애들도 그 김포에다가 뭐 20만 30만 아파트 진단함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수원공항을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김포공항이라는 데도 그게 한 11km, 12km를 이렇게 계양구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김포공항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착륙을 한다는. 그러면 소음이 굉장하죠. 그럼 계양을 주민들은 그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이전했으면은. 응? 그리고 송영길이 얘가 참 덩신짓을 한 게 KTX로 뭐 제주도로 갈 수 있다.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서울 저쪽 주민들은 강남 주민들은 뭐 원주로 가고 또 뭐죠? 동쪽 주민들은 뭐 청주공항으로 가라. 그 바보 같은 소리를 했어.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전체 국토 이 균형 발전에 의해서 보면 김포공항을 옮기는 게 맞아요. 인천공항으로 옮기는 게 맞아요. 인천공항 제1항로만 있고 1공항만 있고 2공항, 3공항에서 확장해야 되니 그쪽으로 옮기는 게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분당에서 제가 분당 사는 사람이니까 또는 서울 송파 사는 사람도 김포공항 가는 시간이나 인천공항 가는 시간에는 몇 분 차이 안 나요? 1, 20분 차이. 휘발유 가면 좀 더 나오겠지. 그리고 민주당 애들이 하는 것도 KTX가 인천공항까지 지금 그 계획에 잡혀있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 5, 6년 후에는 김포공항이 아마 인천공항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응? 근데 이걸 갖다 이준석이는 뭐라 그래요?
제주 도민 말살 정책이다. 제주 관광 말살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극악한 그 공격을 하는데 나 그게 기분 나빠. 응?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럼 토론하자. 한심한.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박지현이란 이 3, 4일, 4, 5일 동안의 사태를 보면은 결론을 좀 내려드릴게요. 결론은 박지현이가 요번에 승패를 가른다. 지방선거. 전체는 안 되더라도 경기도 인천의 승패를 가른다. 이렇게 돼.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다. 왜? 보수 우파는 다 뭉쳤어요. 지금 보수 우파는 20대부터 80대, 90대까지 다 뭉쳐있어. 그들은 무조건 윤석열 쪽, 국힘 쪽을 찍어요. 근데 민주당 애들이 지금 흔들리는 거죠. 민주당의 실망, 요번에 대선에서 실망한 상실감, 패배감, 공허함이 있는 민주당 세력들은 요번에 투표를 할까 말까 그러는 거죠. 그럼 거기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박지현이가 민주당을 개혁해라. 성착취범, 성범행자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징계를 해야 되고, 쫓아내자. 이래도 박지현을 욕하는 대깨문들과 586 추종하는 세력들은 결국 민주당 사람들을 찍을 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을 욕하고 그래도 윤석열을 찍듯이 그들은 찍는데 문제는 중도층과 여성층이라는 거죠. 민주당직을 안 갖고 있고 긍휼 지지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요번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저 민주당 586 꼴통들이 저지랄을 하고 정치 혁신을 안 하려고 그러니 민주당을 안 찍겠다 할지 아니면은 박지현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정치개혁을 하고 민주당을 고치려고 그러니 민주당을 한 번 더 밀어주자 그럴지 중도 여성층이. 마지막 변수는 박지현이 남아있는 거예요. 2, 3일 동안에. 경기도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기존 논리대로 레거시 언론도 그렇고 보수지가 특히 그렇고 일베하던 20대 30대 남자들도 그렇고 국힘에서도 그렇고 이걸 자꾸 공학적으로 이렇게 말이지 보면은 짜증이 나요. 있는 그대로 레디비 있는 그대로 봐줘야 돼요. 내가 미쳤다고 민주당을 응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 안 바뀝니다. 아니 젊은 놈들이 국힘이 젊은 놈들이 50대 60대 70대와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이런 선거운동을 하면은 국힘 정치가 바뀌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어요? 향후 윤석열 5년 정치가 바뀌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권력 5년 유지해가지고 뭐 하려고? 또 뺏기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